안녕하세요. 더 리얼입니다. 수원시 19개의 주거생활권을 가볍게 들여다보는 더 리얼의 생활권 시리즈입니다. 생활권 시리즈 1탄 생활권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2탄에서 수원역 생활권 등이 포함된 화성 중생활권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수원시 생활권 시리즈 3탄 동수원 중생활권에 포함된 4곳의 생활권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동수원 중생활권은요, 광교생활권, 원천생활권, 메탄생활권, 그리고 영통생활권으로 나뉩니다. 영통구에서 이렇게 메탄 1동과 망포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 동수원 중생활권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한 생활권씩 가볍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광교생활권입니다. 광교 1동 그리고 광교 2동이 포함된 곳이죠. 주거생활권은 행정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동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광교 1동은 이의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광교 2동은 하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광교생활권은 생활권 전체가 2기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계획적 시가지죠. 수원 영통구 북부와 용인시 상현동 일부가 포함된 광교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광교 신도시가 조성됐습니다. 2011년부터 이제 하반기 입주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광교시도 신도시는 30년 이하의 정비사업 비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지표 분석이나 여러 가지 공간적 범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수원시에서 앞으로 발표할 생활권별 주거환경정비 관련 등의 내용이 담긴 주거생활권 계획에서는 제외될 예정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 신도시의 테마는 중심 업무지구를 기준으로 친환경 주거단지, 수변 주거 문화지구, 수변 상업 위락지구, 그리고 첨단 산업 연구지구 등의 조성으로 자족 기능이 강화된 신도시로 계획이 된 곳입니다. 먼저 광교 생활권의 인구를 좀 볼까요? 82,580여 명입니다. 원래 광교 신도시 계획 당시 인구는 78,000여 명이었는데 그보다는 좀 많아진 숫자죠. 광교는 워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생활권 시리즈에서는 광교 전반적인 생활권 모습만 좀 간단히 짚어볼게요. 광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큰 덩어리로 묶어서 보시면 좀 보기가 편하실 텐데요. 광교 생활권의 중심에는 경기도청 등 공공업무단지들이 모여있는 경기 융합타운이 있죠. 그리고 서쪽부터 보시면 경기대학교, 광교 테크노밸리, 수원 컨벤션센터와 갤러리아 광교가 있는 곳, 그리고 광교 이동에 수원 지방법원이나 수원 고등법원 등 이렇게 광교 법조타운, 그리고 광교 끄트머리에 이렇게 수원 연화장까지 이렇게 지도상의 위치 기준을 좀 잡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곳들을 좀 보면 광교역 주변으로 광교 웰빙타운과 아래쪽에 가재울 마을, 그리고 광교 중앙역 쪽으로 광교 센트럴타운과 광교 에듀타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 호수마을, 그리고 호반마을로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또 여기서 광교의 대표적인 상권 위치를 좀 언급을 해보면 크게 광교역 근처, 그리고 광교 카페거리 쪽, 그리고 법조타운 쪽에 이렇게 상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광교 생활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광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교 이 생활권에 우선 학교를 얹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광교 1동에는 광교초, 그리고 산의초, 신풍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로는 광교중학교, 연무중, 다산중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수원외고, 광교고등학교가 있고요. 광교 2동으로 보시면 이의초, 그리고 이의중, 이의고등학교가 있네요. 광교 생활권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이제 경기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교 중앙역에서 호매실까지 연장되는 신분당선, 연장선에 관한 내용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수원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는 광교는 좀 최근 들어서 점점 상권에 대해서 좀 약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광교 신도시 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기사인데요. 광교역과 광교중앙역의 대표적인 상권들의 공실 끊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권 조성 초창기부터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광교 신도시 상주 인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권 이용 인구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특별한 몇몇 장소들을 빼놓고는 광교 일반 상권은 좀 광교 생활권 내 인구로 버티는 느낌이 되고 있죠. 또한 이제 광교 법조타운 상권의 공실 문제도 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2015년 카페거리 전성시대라는 기사에서 수도권 주요 카페거리로 소개될 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던 광교 카페거리는 코로나19 이후 점점 이제 경기 침체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역시나 상권이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에 한 경기도 의원이 광교 카페거리 발전위원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기사도 눈에 띄는데요. 애초에 수요 대비 상가가 과잉 공급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요. 광교는 수원에 특히나 스타필드 화서역 개장하면서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광교 상권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관심을 갖는 것도 공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교 생활권은 간단하게 이런 그림으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생활권, 원천 생활권입니다. 원천동 단일로 이루어진 생활권, 요 인구는 47,000여 명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노란 부분이 원천 생활권 중에 광교 신도시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원천 생활권 이제 학교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원천동에는 광교 호수초, 그리고 소아초등학교, 매원초, 원일초 있고요. 그 다음에 광교 호수중학교, 그리고 수원정보과학교 가 있습니다. 이 외에 대안학교로서 뭐 중앙기독학교, 원천하나 기독학교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천동과 우만동 경계에는 이렇게 아주대학교가 있죠. 그리고 수원시내 7개 종합병원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주대학교 병원이 원천동에 있습니다. 원천 생활권 역시 인동선의 수혜 지역입니다. 원천동 경계로 인동선 109역, N이 가칭 아주대 삼거리역이죠. 그리고 인동선 110역, 원천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천동에는 이제 광교중흥 S클래스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명실상부 수원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립니다. 2021년 하반기 국평 기준으로 18억을 찍으면서 와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요. 이후 부동산 불황이 이어지면서 2년도 안 된 시기, 뭐 2022년 말, 2023년 초 12억, 13억 대 거래가가 나오면서 광교로 마실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실거래가를 보니까 전용 84는 14억 5천만 원, 그리고 전용 109, 뭐 18억 7천만 원, 19억 8천만 원의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세부적인 면적이나 타입, 동층 이런 것들은 다르니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천동에는 이제 광교지구에 포함된 일부를 제외한 구역에서 정비사업 이슈를 찾을 수가 있죠. 두 곳입니다. 바로 영통 3구역, 그리고 원천주공 아파트죠. 그리고 원천 1구역, 원천 아주 아파트인데요. 원천주공은 2016년 안전진단 통과를 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몰제기한 막빠진 작년,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원천 1구역, 원천 아주아파트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동에는 또 진정한 숲세권이다 라고 불리는 단지가 있죠. 작년 6월에 입주한 영수 푸르조 파크 비엔이 원천동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천 생활권은 간단하게 이런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메탄 생활권입니다. 금방 보신 원천 생활권과 이어진 생활권이에요. 메탄 2, 3, 4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를 좀 보면 메탄 2동 14,000여 명, 메탄 4동 2만여 명, 그리고 메탄 3동 35,000여 명. 그래서 메탄 생활권에는 7만여 명의 인구 확인이 됩니다.
자, 메탄 생활권은 삼성과 함께하는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탄 생활권의 반이 이제 삼성이죠. 삼성전자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가 모여있는 삼성 디지털시티 수원 사업장이 전국 삼성 연구소 그리고 캠퍼스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 생활권 내에는 영통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경계로는 수인 분당선 메탄 건선역이 있고요. 북쪽 경계로는 이제 인동선, 백신역 같이 있는 원천역이 들어설 예정이죠. 메탄 생활권에 이제 학교가 참 많습니다. 메탄 이동부터 보시면 산남초등학교, 원천초등학교, 그리고 산남중, 동수원중이 있고요. 아래쪽이 메탄 4동이거든요. 메탄 4동은 매원중, 원일중, 그리고 매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메탄 3동이 가장 학교가 많아요. 메탄 초등학교, 효동초등학교, 효원초, 매현초가 있고 중학교로는 메탄중, 매현중, 고등학교로는 메탄고와 효원고 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메탄 생활권의 학교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메탄 생활권 내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 수요 꾸준한 이유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메탄동은 전반적으로 30년이 넘은 단지들이 참 많은 곳인데요. 제가 2021년도에 제 블로그에 수원시 각 구에 7080 아파트를 좀 정리한 포스팅이 있었거든요. 이 중에 영통구에서는 메탄동에서만 8개 단지가 이 리스트에 올랐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다시 좀 정리해 보니까 메탄동에서만 19곳 새 30년 초과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영통 2구역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메탄 쪽은 4, 5단지, 그리고 영통 1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에 들어가 있는 성신아파트,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동남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주택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동남빌라라고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준비한다더라 라는 단지들의 이름도 요 안에서 좀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저는 최대한 이제 영상에서는 공식 발표된 내용만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한다더라, 진행을 하고 있다, 뭐 동에서 받고 있다더라, 뭐 그런 곳들의 아파트는 좀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메탄임광 아파트, 이 아파트는요, 사실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시범단지로 선정된 바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렇다 할 공식적으로 발표돼 이제 진척사항은 없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시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30년 초과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먼저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좀 상황을 좀 보자라는 곳들이 많아졌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 부분은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예전 같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뭐 사업성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움직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30년 초과 단지들은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메탄 생활권의 이미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수원 중생활권에서 마지막으로 볼 곳이 바로 영통 생활권입니다. 영통 1동과 3동 인구부터 보시면 33,000명이 넘고요. 영통 2동은 신동과 이제 망포동이 일부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영통 2동은 25,000여 명 인구로 영통 생활권의 인구는 92,000여 명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통동은 1990년대 중반 10만여 명을 수용하는 계획도시, 영통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만큼 주거 환경이 쾌적하죠. 그래서 영통생활권은 그리고 무엇보다 학군으로 좀 유명한데요. 학교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영통 1동에는 황곡초등학교, 청명초등학교, 영덕초, 신성초, 그리고 청명중, 영덕중, 그리고 청명고등학교, 수원 하이텍고등학교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원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가 이제 영통 3동인데요. 영통 3동에는 영통초, 그리고 영동초, 영일초 등학교, 그리고 영일중학교, 영통중학교, 영덕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영통 2동에는 신영초등학교, 태장중학교, 영동중학교, 태장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죠. 영통생활권은 크게 마을 이름으로 구분 지어보면 보기가 좀 편하실 텐데요. 이렇게 크게 5 마을이 영통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통생활권은 수인 분당선,
망표역, 그리고 영통역, 청명역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영통역에서 인동선이 이렇게 지나면서 영통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기도 하죠. 영통지구는 20년이 초과한 단지들이 대부분으로 리모델링 정비를 진행하는 단지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렇게 신나무실이나 벽적골, 마을 단지들의 리모델링 사업 진행이 좀 빠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통지구의 재정비 방향으로 리모델링 정비 사업을 고민하고 있었던 다른 단지들은 아마 지난 1월 13일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고민이 조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특별법 적용 대상지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수원 영통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 건데요. 물론 특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용적률 완화 등이 포함된 이런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바탕으로 사업성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는 단지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영통지구 내 이슈가 또 최근에 있었죠. 지난해 3월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수원 영통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인 종합의료시설 부지 개발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곳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공동주택이 바로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죠. 이곳은 2월 7일 올라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분양가 10억 시대를 알렸습니다. 580세대가 공급되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2월 19일 특공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해집니다. 또 영통역 롯데마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 기사를 통해서 영통역 롯데마트 자리에 시니어 레지던스가 들어선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롯데쇼핑이 최근 롯데마트 영통점 부지 개발 관련해서 수원시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그래서 지상 49층 규모의 대형 시니어 레지던스를 신축한다는 건데요. 기사에 따르면 이제 사업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고, 그리고 영통점을 그대로 운영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해진 만큼 앞으로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반대편에 있는 홈플러스 역시 궁금해지죠. 이게 지난 2022년 기사인데요. 홈플러스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43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우기 위해 수원시에 건축물 건축 심의를 접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산 매각 후에 재임차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 중인 홈플러스 영통점의 임차 계약이 2028년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말 영통 홈플러스가 리뉴얼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홈플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닐 것 같고, 롯데마트도 홈플러스도 이렇게 기사에 나온 이런 이슈들은 좀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본 영통 생활권의 이야기 이렇게 그림으로 좀 남겨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수원 중생활권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들여다본 생활권 4곳은 오랫동안 수원의 관심과 개발이 집중돼 왔던 동수원의 축입니다. 광교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이런 생활권들, 어떻게 생활권별로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냐가 궁금해지는 곳들인데요. 앞으로 이 동수원 중생활권에서 나오는 정비사업 관련된 소식들 계속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동수원 생활권 퍼즐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더리얼이 전해드리는 다른 생활권들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더리얼이 전해드렸습니다.